키워드로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도 키우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경제 시간.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소장님, 네. 바로 앞에 있던 코너에 이종훈 작가님이 사실 제일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 소장님입니다. 왜요? 우리 이종훈 작가님은 네. 매주 준비하느라고 엄청난 독서와 공부를 하시는데 네. 그분이 보시기엔 김 소장님은 네. 기술 쪽이니 매번 새로운 게 저절로 터진다. 근데 새로운 게 저절로 터지지만 맨날 바뀌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새로운 이런 걸 계속 고충은 따라가야 있으시군요. 되니까. 예. 네, 그렇죠. 챗 GPT 또 터져줬는데 네. 이제 그거 끝나니까 또 MWC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 MWC가 이제 글로벌 3대 IT 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CES 이제 연초에 보통 하죠. 그리고 또 이제 IFA라고 그래서 이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백색 가전 중심의 가전 박람회가 있고 네. 또 MWC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MWC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어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고요. MWC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네. 모바일 중심입니다. 모바일 중심.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는 데가 통신사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통신사들의 연합체인 세계 이동 통신 사업자 협회에서 매해 하는 행사이고 이 역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제대로 못 열리다가 올해 이제 좀 크게 열려요. 그래서 160여 개국에서 한 2,000개 넘는 업체와 기관이 참석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통신사나 또 스마트폰하면 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쇼보다 이 쇼에도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네. 특히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던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서 우리 작가님께서 미중 무역 갈등 카드사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입니다. 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연초에 하는 CES가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행사에 한 3, 4년 전까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회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딱 생기니까 미국에서 또 뭔가를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중국이 거의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실제로 아예 그 전시관에 7개 주요 전시관이 있는데 한 개 전시관을 그냥 통째로 빌렸어요. 이야. 네, 한 회사가. 예. 그래가지고 결국 뭐 보니까 삼성전자 한 5배 이상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나머지 중국 회사들도 오히려 이제 그 미국에 있었던 CES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번에 제대로 좀 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 CES만 봐도 대충 잡혔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흐름 보려면 CES랑 MWC를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이 박람회마저도 네, 맞아요.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네. MWC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화두 네. 이건 뭘까요? 주요한 화두가요. 참 재미있게 이 화두는 또 우리나라에서 촉발된 키워드예요. 뭐냐면 망 사용료, 망 이용료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신사들의 어쨌든 모임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보통 통신 어떤 규제나 어떤 방법들이 대부분 다 해외 것들 좀 벤치마킹하는 게 과거에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은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가 계속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예. 이게 어쨌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본인들한테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럽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럽이 스마트폰 그리고 통신 이런 게 다 미국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 서비스를 다 쓰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통신사는 어쨌든 그 국가별로 있으니까 유럽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저 해외 서비스들이 이걸 다 쓰는데 트래픽 다 쓰고 있는데 어떡하냐. 라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망중립성이라는 이슈 혹은 망 이용 대가라는 이슈를 갖고 계속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 망값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러한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MWC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이제 망 이용료를 내라. 라는 식의 좀 전면전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하나의 통신사 수준이 아니라 예. EU 전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티에리 브로통이라고 하는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이번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공정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작은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빅테크라고 하는 곳들이 이제 이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EC라고 하는 그 EU 집행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기가비트 연결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또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통신사와 빅테크가 협력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이제 협력이라는 건 정당하게 같이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번 이제 며칠 동안 더 진행될 때 지금 이미 통신사들이 이야기 나왔고 그럼 빅테크들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제 토론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MWC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 우리나라처럼 제3세대 세계에 해당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 트래픽 이용 이거에 대한 적절한 과금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CS에서 논의 안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그거니까. 예, 그러니 MWC에 또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자 그런 이유들과 함께 아마 우리 기업들도 세일즈 차원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업들은 어느 기업들이 들어갔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신사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 통신 3사에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SKT랑 LG, 그 KT는 이번에 많이 나왔고요. LG 플러스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독점하는 그러니까 단독 부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LG 플러스가 뭐 해킹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아예 좀 부스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KT랑 SKT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 아니면 국내에 한 1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 포함해서 기업들이 갔는데 일단은 통신을 하는 데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I 기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니라 통신 외의 것들을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첫 번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거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하겠다. 혹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겠다는 그림이 있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도 역시 계속 잡고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는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AI를 갖고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UAM이라고 하죠. 도심교통항공. 그래서 큰 뭐 드론 아니면 큰 비행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래 이게 통신사들의 어떤 행사다 보니까 뭔가 CES처럼 뭐 크고 화려한 이런 부스가 거의 없어요. 원래는 예. 스마트폰 중심이거나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이제 UAM 그러니까는 거대 드론이 이제 실제 사이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SKT에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실제로 이러한 기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지금 독점 파트너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가 날아다니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실제 사이즈를 보여줬고 날아가진 않았지만 뭐 밖에 프로펠러도 돌리고 예. 안에서 이제 VR 기기 끼고 이제 실제 의지에 움직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체험 부스를 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통신사들이 단순히 통신이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을 먹거리를 보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AI를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SKT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연관 기업들의 지분을 좀 뭐 이렇게 지분을 사거나 네. 투자를 이미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들하고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SKT에서 열전에 만든 이프렌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좀 더 확장시키겠다는 모습하고 두 번째로 이것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갤럭시 S23 2월 2일 날 이제 런칭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계보다 놀랐던 건 본인들이 이제 XR 그러니까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VR 같은 기계에 이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들어갈 때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반 애플 진영을 만들어서 예. 이미 뭐 퀄컴이나 구글과 같은 곳과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같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SKT를 할 때 삼성전자 사장이 같이 와서 그 SKT 부스를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랑 협력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SKT에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삼성전자가 뭔가 이런 XR 기기나 이런 걸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SKT랑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NTT 도모코 그러니까 NTT 도코모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통신사가 있는데 네. 이 통신사랑 소위 이제 오픈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의 표준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5G, 6G로 가면 수많은 통신망이 있고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네트워크 기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KT를 위한 기계면 KT만 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고 표준화가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통신 기술을 일본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쓴다거나 기기를 만드는데도 표준화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뭐 6G나 여러 가지
사이즈에서 좀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트너십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 뭐 디지코라고 하는 전반적인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거는 또 우리가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하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함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체험하는 공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구나라는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뭐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좀 그러한 흐름에서 삼성도 우리의 뭐 갤럭시 연합군을 만들겠다.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OLED나 아니면은 우리가 접는 폰이 있잖아요. 근데 예. 한 번 더 접는, 그러니까 두 번을 밖에서 이렇게 접는 이런 디스플레이도 공개하는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좀 협력 생태계들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MWC는 모바일 관련한 이 통사들이 주력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통신을 하려면 연합, 협력, 생태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올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주요 방식 중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챗 GPT로 대변되는 네. 인공지능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성형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좀 많이 보여진 게 있나요? 네, 아주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 네, 통신연합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등장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거라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2조 원을 투자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른바 API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PI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에서 뭔가 사람들이 협력을 할 때 오픈 AI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뭔가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 오래된 전통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할 수 있어요. 뭐 보안이라든가.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으로 B2B를 하든 회사,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하든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우리랑 협력하고 싶은 곳들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통신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응용했던 빙이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팅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에 이 챗GPT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결국에 우리랑 협력하려면 이렇게 통신사들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제 S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들이 소위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예. SKT도 본인들의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비스화를 해서 그 서비스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음성형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 스피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스피커의 기술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LG 생활건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뷰티에서 그 타투 프린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분 만에 이렇게 타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프린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거에서 나오는 디자인, 그림 디자인이 LG 또 AI 연구원에서 하는 엑사원이라고 하는 또 초거대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또 디자인을 만드는 등 또 이렇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또 국내 스타트업 중에 리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업체도 나와서 한국형 이른바 이제 챗 GPT 같은 혹은 한국형 대화형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MS나 뭐 LG 생활건강 같이 그동안에는 MWC에서 뭐 주로 볼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회사들마저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화두와 함께 여러 가지 이 통사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중국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중국은 이번에 MWC에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나왔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작정하고 삼성전자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다 냈거든요. 예.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야. 네, 근데 저렴해요. 예. 네, 그렇게 만들고 조금 더 액정을 키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카피캣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카피캣의 형태로 많이 따라오면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좀 가성비 좋은 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이 중국 시장의 중국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좀 높은데,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을 그렇게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그림 하나랑,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아예 초프리미엄 폰도 이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초프리미엄 폰 어떤 게 나왔느냐? 샤오미에서 18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냈는데
카메라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을 들이잖아요. 아예 이 샤오미는 라이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카메라 브랜드 있잖아요. 예. 라이카랑 손을 잡고 아예 라이카의 렌즈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우리가 삼성전자 따라잡을 거고, 그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비슷한 컨셉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중간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이제 샤오미 전시관에 휴머노이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모양의 로봇이죠. 예. 근데 이거 딱 보면 그냥 테슬라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중국이 소위 지금까지 잘했던 빨리 따라잡고 싸게 푸는 것, 이것의 기술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외관상도 벌써 중국이 우리 기술을 다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그 과정에서 추억의 강자가 궁금합니다. 유럽 그러면 원래 노키아였잖아요. 그죠. 노키아는 요즘 뭐 합니까? 예, 노키아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하드웨어 다 빼고 통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해서 로고까지 바꿔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또 새롭게 나오는 노키아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 뭐 모토로라 같은 회사도 좀 재미있게 나온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뭐 역시 모바일 분야는 계속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이런 MWC가 그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서 오늘 소개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거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잠이 와